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 들어보고요.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한마디로 먼저 표현하자면 조금은 부담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감이 느껴지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진짜 좋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좀 부담스럽다니 이제 너무 길어져서 그럴까요? 네, 뭐 우리 앵커님 인기 많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면 처음엔 좋지만 자꾸 한 사람이 계속 과하게 하면 좀 싫어하잖아요. 그거 같은 것 같아요. 러블리 코리아, 뭐 러브 코리아, 러브 코스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뭐 9월 29일 저점 이후에 한 12조 7천억 오늘 종가 기준에 이렇게 들어왔고 중간에 12월 달에는 좀 빠져나갔었어요. 네, 그 배당락 관련돼서 기관 물량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1월 달만 보면은 오늘 기준에 대략 한 6조 8천 몇백억, 그러니까 거의 7조 가까운 돈이 한 달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한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9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12조 7천억인데,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에 들어와 있던 것보다 한 달도 안 된 지금 들어온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제가 한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뭐 달러도 안정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렇다 보면 실적이 좀 하향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밸류 대비 좀 고평가에 가는 걸로, 그러니까 기준을 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이제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저점을 잡고 좀 올라가긴 했어도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제 처음으로 240선도 돌파하고 다시 2,500을 좀 돌파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올라올 때 최근에 이번 주죠. 연휴가 끝나고 갭을 강하게 띄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갭을 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한 수급,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건데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갭을 띄울 때, 이 지수에 갭을 띄워서 올라올 때 소외된 사람들이 누굴까? 그럼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올라와도 크게 실익,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상실감도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외국인들도 언젠가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서 던져버리겠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그거 던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심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늦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쫓아가게 돼요. 그때 아마 던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또 공교롭게도 2,500의 이 저항선을 한번 우리가 저번에 맞았었는데 10월, 11월에. 근데 FOMC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있지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 수준이 이 지점이 왔을 때 이런 고점에 지금 다다랐다는 게 살짝은 경계심도 있다. 그리고 부담감도 그래서 느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석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장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슈들이 좀 시장을 장식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대한 명분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는 FOMC에서는 과연 뭘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있을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FOMC는 항상 여태까지 명확하게 기준을 줬어요. 자기네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항상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 바로 FOMC가 이제 2월 달에는 25bp를 할 것이다. 거의 뭐 예상은 99%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견조한 고용과 뭐 실적들 잘 버틴다.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3월 달에는 그래도 종료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이번에는 그래도 유화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전에 여태까지는 매파적으로 계속 발언을 했던 연준 위원들이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좋은 거를 믿으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시장이 계속 좀 FOMC 기대감으로 지속돼서 온 게 가장 주요 이슈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 하던 게 지금 다 달러가 좀 약세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관련주들도 좀 오늘 시세가 좀 나왔고, 그 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해운주들, 매각 이슈가 있는 HMM을 필두로 해서 뭐 대한해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흥하해운, 그다음에 뭐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오랜만에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잘 보면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비슷하게 대부분 올라오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뭐 AI 정책 관련한 이 섹터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주를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거는 조심하라고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엮어서 좀 뭔가 재미를 보려는 뭐 그런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오늘 하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나 로봇 등 이런 정책 관련된 이런 강세 종목은 좀 흐름은 지속되고는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할 욕구들이 나오겠죠. 어제 이미 로봇주에서는 좀 음봉도 나오고 오늘 좀 끌어올린다 했지만 또 달려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저는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또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하겠죠. FOMC가 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슈들이 새롭게 기대하는 그런 한 주기도 하고 이제 또 2월이 시작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은 계속 이어지는 그냥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거고요. 이슈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뭐 가장 대장주고 주도주다 보니까 그걸 꼭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뭐 가이던스는 잠정치는 다 나왔었고 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적은 이제 확인되는 거겠죠.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보고 삼성전자 외에도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미국은 애플 그리고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EU의 정상회담이 좀 잡혀 있는데 뭐 이게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지 더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계속 우크라이나는 그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푸틴이 지난주에는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춘절이 마무리됩니다. 중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래가 재개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이제 해제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전 세계적으로 이 엔데믹에 관련돼서 이제 WHO에서 이 긴급 이 비상사태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과 연관돼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할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관련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리오프닝이라는 말보다 엔데믹이 되면 그냥 일상으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 보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수익 챙기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일정들도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7일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밤에 12월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자 지출에 대한 이제 지표들 나오고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 지수가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됩니다. 그리고 30일 말씀드린 우리나라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자율화로 전환되고요. 홍콩도 코로나 관련 감염자 격리 의무가 폐지됩니다. 얼마 전 이제 홍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 30일에는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실적 발표 있고요. 31일에 미국의 캐터필러 이 인프라 관련 종목들 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요 실적 발표되고 화이자 실적 발표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LG생활건강,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1월 시카고 PMI 지수도 발표되고요. 2월 1일에는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1월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물산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2일에는 애플과 구글, 그리고 스타벅스, 머크, 포드 실적 발표가 잡혀져 있고요.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2일날 발표되고 1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3일 날에는 미국의 1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 EU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DLENC의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고요. 미국의 이제 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와 ISM 비제조업 지수 이제 발표되는 이런 일정들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정들 다음 주에 중요한 것들 많고요. 실적 발표 포함해서도 많으니까 이 부분들 정리해서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다음 주 전략까지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급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눈치를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거예요. 대형주를 운 좋게 잡으셔갖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벌써 한 15%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대형주 선별해서 좀 인내심으로 가져가는 흐름도 있겠지만 좀 한 템포 빠르게 대응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새롭게 진입을 한다면 대형주는 선별해서 인내심, 그리고 중소형주는 한 템포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실익을 먼저 챙기라는 트레이딩 관점을 갖고 이 박스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현금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 확인 후에 이렇게 올라온 시장이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모아놓은 현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전략적으로 좀 세우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랑 중소형주 스타일 좀 달리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 전에는 현금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후에 지나간 이후에 다시 투자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증권통 K에서 신성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장 막판에 좀 있었던 게 LG전자도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매출은 역대 최대였는데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장사업부 쪽에서 실적을 많이 끌어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들도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크게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별로 또 시장 안에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